분들에게 있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만큼 인생의 큰 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치솟는 전셋값과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저금리 추세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야 하는지 또는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 비지톡톡에서 이 소중한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2015년도 부동산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소중한 두 분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그렇죠. 이렇게 2015년도 부동산 키워드에 대해서 꼽아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핫 이슈 3가지를. 세 번째 키워드 일단 먼저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수도권 부활입니다. 네, 수도권 부활. 네, 수도권 주택 시장이 2008년 이제 리만 사태, 이른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사실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한동안 오래 갔었는데요. 2013년까지 쭉 사실 좀 저조한 실적을 내다가 최근 들어 네. 위례 신도시라든지 하남 비사 이런 이제 경기 지역 이제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수도권 시장이 부활을 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네, 가계부채입니다. 주택 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주택 금융에 대한 규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 자금의 흐름하고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시장 참가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여기 이제 뭐 마지막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야. 맞습니다. 전세 대란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금리. 네. 임진왜란보다 더 무섭다는 네, 여러분들 전세 대란이었는데요. 이 전세 대란과 저금리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예, 우선 전세 대란은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주택 공급, 특히 소형 평수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대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저금리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저금리는 이제 전세 거주 비용이 자가 소유 거주 비용이나 월세 거주 비용보다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해 왔죠. 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우리 또 가장들 30, 40대, 50대 그리고 이 가장들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 저렇게 수많은 집이 있는데요. 내 집 한 칸이 없습니다. 야, 요거는 거의 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교수님, 이 전세 대란, 이 저금리, 요게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 건축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최고의 인허가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 이제 2015년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최고의 거래량과 최고의 인허가가 이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과거 IMF를 비교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아직은 투자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가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앞으로 얼마만큼 부동산 시장에 가세하느냐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 주택의 매매량이 가장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꼭 지금 주목을 해야 할까요? 주택이라는 상품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직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상 최대 이제 분양 물량이 온다, 역대 최대 공급 물량이다. 이것을 이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물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제가 돼야겠죠.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구매의 적기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적기라고 하니까요. 저는요, 귀가요, 이렇게 솔깃솔깃 하는데, 제가 이제 초신혼부부인데, 제가 이제 집을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올 가을에 정말 이 지역은 정말 핫한 지역일 것이다.
콕 한번 찝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선 이제 수도권에서의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사실 그 위례 신도시입니다. 송파 하남 여기 상당히 요 이쪽이죠. 가운데. 네. 차순위로 그 미사 신도시를 이제 꼽기도 하고 네. 또 그러한 지역은 이제 주로 이제 강남권과의 그 근접성이 이제 좋다 보니까 네네네. 상대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 신도시면은 여기 우리 네. 하남 뭐 하남 그쪽이 쪽 되겠죠. 그냥 이쪽 되겠죠, 예. 그죠? 네. 또 한편 우리가 이제 강북권에서 한번 좀 살펴본다라면은 네네네. 그동안 강북권에서 살펴본다면 이제 은평구가 조금 관심을 은평구, 야, 네, 요즘 은평구 뭐 요즘 뭐 핫하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네. 은평구는 사실 이제 그동안 은평 뉴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어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히 은평 뉴타운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좀 높은 분양 가격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분양이 잘 안 이루어졌다가 네네. 그 전세 입주를 이제 많이 시켰죠. 하지만 이제 도심과의 그 접근성은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그 선호도가 이제 높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이제 은평구 쪽은 이제 친환경 도시로 개발된 그러한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도심과의 그 접근성이라든지 그러한 그 주변의 그 역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누구나 원하는 강남. 그리고 강남 인접성이 좋은 지역들도 이제 아주 좋죠. 네네. 좋지만 이제 나에게 맞는 지역, 나의 조건에 맞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은평구라든지 이제 강서구와 같은 지역들, 네네. 기존의 주거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이제 갖춰진 곳에 들어서는 어떤 분양 단지들을 좀, 네네네.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강남권에 비해서 사실 주목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네네. 기존에 갖춰진 어떤 학군이라든지 네. 교통 접근성 이런 부분의 인프라에 이제 얹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기 때문에 근데 실수요자들의 형편에 맞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동시에 공동으로 꼽아주신 곳이 바로 여기 은평구입니다. 네, 바로 이 은평구를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목하시면 좋을 곳으로 참 보이는데요. 네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만큼은 향후에 꼭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강남 재건축의 분양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청약률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여기에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 또 한편 그 미분양에 대한 미분양 주택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나의 그 투자 시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분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서 대박을 낼 거야 네. 하는 마음과 내가 집을 샀는데 손해를 보면 어쩌지 하는 마음은 사실은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집을 거주의 어떤 대상, 필수품이 아니라 어떤 투자 상품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거주 능력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는 이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주거 문제를 일단락 짚고 가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두 분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혜도 씨, 항상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해도 하기 어렵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가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한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즈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 또 새로운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